야, 솔직히 말해봐. 편의점 알바가 여기 코스 요리값은 감당해? 초라한 게 뭔지 이제 알겠어. 그건 내 직업이 아니라 지금 네 얼굴이야. 또 탔네. 밥솥 뚜껑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뜨거운 김이 혜정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아랫부분이 살짝 눌어붙은 쌀밥 냄새가 좁은 부엌 안에 퍼졌고 혜정은 아무 말 없이 주걱으로 바닥을 긁어냈습니다. 버리기엔 아깝고 먹이기엔 미안한 밥. 그게 요즘 혜정의 하루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혜정은 이미 2번째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남편 약을 물과 함께 작은 쟁반에 올려두고 딸아이 도시락 반찬을 냉장고 한쪽에 정리해두고 편의점 출근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순서대로 해치우는 것. 그것이 혜정의 아침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편의점 냉장고와 똑같은 온도였습니다. 혜정은 순간 실소를 흘렸습니다.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자신을 맞이하는 건 언제나 이 싸늘한 공기였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린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동이 한 번 짧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기름기 묻은 손을 수건에 훔치고 화면을 확인했을 때 혜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발신인은 강미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졸업 이후로 연락이 뜸했던 이름,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정아, 20년 만에 동창회 한대. 너도 꼭 와. 혜정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밥을 푸고 약을 챙기고 편의점 앞치마를 가방에 넣는 내내 그 문자는 화면이 꺼진 채로 식탁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20년. 그 숫자가 혜정의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습니다. 20년이면 딸이 태어나고 자랐고 남편이 쓰러졌고 가게가 망했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고 간병과 생활비 사이에서 혜정이 자신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승진하고 집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 20년이었겠지만 혜정에게 그 시간은 그저 버텨온 날들이었습니다. 침실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혜정은 반사적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남편은 벌써 깨어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빛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정이 쟁반을 내밀자 남편은 말없이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가고 싶으면 가. 괜히 마음에 남기지 말고. 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봤는지 아니면 그냥 눈치로 안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쟁반을 거두고 부엌으로 돌아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고 혜정은 그걸 느끼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남는 게 한두 개야? 안 가면 마음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가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혜정은 아직도 선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출근 시간은 6시 반. 지금 당장 나가야 했습니다. 동창회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결정은 나중에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라고 미루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형광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카운터 안쪽
혜정의 자리. 새벽 손님들은 대부분 말이 없었습니다. 담배 한 갑, 캔커피 하나, 삼각김밥 2개. 혜정은 바코드를 찍고 거스름 돈을 건네고 다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사이 핸드폰 화면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동창회. 그 단어 뒤에 어떤 얼굴들이 따라오는지 혜정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세라가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세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더 빛나 보이기 위해 옆에 두는 사람. 혜정은 그 역할을 오랫동안 자처했었고 그게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참석할게.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혜정은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손님의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밝았고 냉장고는 여전히 윙윙거렸고 혜정의 손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머니 안에서 핸드폰이 다시 한번 짧게 진동했습니다. 미란의 답장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잘 됐다. 혜정은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혜정이 20년 동안 세상을 대해온 방식이었으니까요. 토요일 저녁 혜정이 호텔 입구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맡던 냄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로비 안쪽에서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꽃향기와 카펫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정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박자 멈췄습니다. 유리 회전문 너머로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고 그 안에 섞여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옷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옷장 안에서 가장 깔끔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유행이 조금 진한 감색 자켓이었지만 세탁소에서 다려온 덕에 구김 하나 없었습니다. 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귀걸이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이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입구 앞에 서자 그 설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었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반사되고 있었고 벨보이가 고개를 숙이며 지나쳤습니다. 혜정은 안내 표지판을 찾았습니다. 동창회 3층 연회장 비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혜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재즈 선율.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이미 분위기는 한창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혜정이 입구에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사람들을 훑던 그 찰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정아, 여기야. 미란이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정숙이 앉아 있었고 조금 더 안쪽 테이블 중앙 자리에 세라가 있었습니다. 세라는 처음부터 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혜정이 자리로 다가가는 동안
정숙이 미란에게 아주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혜정 진짜 왔네. 그 진짜라는 단어가 혜정의 귀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놀람인지 반가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말투였습니다. 혜정은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미소를 유지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 우리 혜정이. 오랜만이야. 목소리는 환했습니다. 너무 환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사람에게 꺼내는 첫마디 치고는 준비된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혜정은 짧게 안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코스 요리 메뉴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정은 가격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한 사람 몫이 자신의 하루치 급여와 맞먹는 숫자였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며 조용히 메뉴판을 덮었습니다. 재즈는 계속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웃었습니다. 혜정은 그 안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동창회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혜정이 상상하던 동창회와는 달랐습니다. 추억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가 지난 20년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조용히 확인하는 자리. 그리고 혜정은 그 확인의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첫 잔이 채워지기도 전에 이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접시 위에 조그맣게 놓인 에피타이저를 보며 누군가는 예쁘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 셰프 원래 유명하잖아라고 했습니다. 혜정은 포크를 들었지만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은 처음부터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자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에피타이저가 절반쯤 비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외국계 회사로 갔거든. 처음부터 영어로 면접 봤대. 나는 뭘 그렇게 긴장했는지라며 웃었습니다. 정숙이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요즘 골프에 빠졌어. 회원권도 하나 더 샀다니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지만이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말들이 겹쳤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정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입이 먼저 닫혔습니다. 편의점 야간 이야기를, 남편 투병 이야기를,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오늘 오후 반차를 간신히 얻어냈다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라가 자연스럽게 혜정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녀는? 혜정이는? 혜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 딸 하나요. 아, 딸이구나. 어디 다녀? 대학교? 라고 묻는 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이미 점수판을 펼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혜정이 딸의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세라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혜정이는 늘 조용해. 근데 그때도 조용했잖아. 우리가 뭐든 얘기해도 넌 늘 그냥 듣기만 하고. 미란이 테이블 아래에서 혜정의 손등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불편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세라야 그만해라고 말했지만 세라는 미소를 유지한 채로 덧붙였습니다. 아니, 옛날 얘기지. 그냥 궁금해서.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혜정은 그걸 알았습니다. 세라의 궁금함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답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답을 확인하고 싶은 것. 너는 아직도 거기 있니? 너는 여전히 나보다 아래에 있니? 그 확인을 세라는 20년 전에도 웃음으로 포장해서 했고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두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대화는 계속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이사간 아파트 평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 대화였습니다. 혜정은 그 숫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 자리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재즈는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우아하고 느리고 이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평화로웠습니다. 세 번째 코스가 나오는 시점이었습니다. 대화의 흐름이 잠깐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세라가 혜정에게 직접적으로 시선을 꽂았습니다. 그건 무심코 던지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전체가 들을 수 있는 크기의 목소리로 세라가 말했습니다. 혜정아, 솔직히 말해봐. 지금도 편의점? 아니면 간병? 요즘 그런 일 하는 사람 많더라.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미라는 잔을 내려놓았고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동창 한 명이 이쪽을 슬쩍 봤습니다. 테이블 전체가 잠깐, 아주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혜정의 대답을 더 크게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혜정은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숙이 작게 어머 진짜? 라고 했습니다. 놀람인지 동정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는데 확인된 것에 대한 반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라의 얼굴에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정은 그것을 승리감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끼리 메뉴 조정해야겠다. 여기 코스 비싸서 부담될까봐. BGM이 뚝 끊겼습니다. 실제로 음악이 멈춘 건지 혜정의 귀가 다른 소리를 차단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세계에서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도 웃음소리도 재즈도 오직 세라의 목소리만 남아서 공기 속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부담될까봐. 그 네 글자가 담고 있는 것들을 혜정은 빠르게 훑쳤습니다.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배려의 언어로 포장된 분류였습니다. 너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너의 수준은 이 메뉴판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걸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다는 것을 테이블 전체가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 친절한 얼굴로 사람을 내치는 방식. 세라는 그 기술을 20년 동안 더 정교하게 갈고 닦아왔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억지로 새어나오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외면했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잔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 어느 누구도 세라의 말에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혜정은 그 침묵의 무게를 혼자 다 받아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혜정의 안쪽에서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라는 이미 메뉴판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먼저 주문하고 혜정이 쪽은 따로 간단하게 시키면 되겠다라며 당연한 일처럼 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혜정을 위한 배려인 것처럼 테이블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혜정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대화의 상대로 두지 않은 것입니다. 혜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난 물 한 잔이면 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섞이지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혜정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단단할 수 있다는 것을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야, 우리 배려하는 거지. 너도 알잖아. 체면이라고 이어갔지만 이번에는 미란이 먼저 끊었습니다. 세라야, 너 지금 너무해. 미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말에 세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깐, 아주 짧은 순간 세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단단하게. 너무한 게 아니라 현실이잖아. 그 한마디로 세라는 자신의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자신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고 불편한 감정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 그것이 세라가 오랫동안 세상을 대해온 방식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포장하면 어떤 말도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논리. 혜정은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물잔을 바라봤습니다. 투명한 물이 잔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혜정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짚어서 진동이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혜정은 천천히 손을 뗐습니다. 물이 잔잔해졌습니다. 깨달음은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무엇인지 혜정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추억을 나누자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열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세라에게 이 테이블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세라는 자신이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혜정이 초대장을 받은 건 친구로서가 아니라 그 역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혜정은 20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그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남편 약을 챙기고 편의점 카운터 안에 앉아서 하루를 버티는 삶. 그 삶이 초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혜정은 언제부터인가 그 삶을 스스로 초라하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그렇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남의 시선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혜정의 등이 조금 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을, 코스 요리를, 맞은편에 앉은 세라의 얼굴을 혜정은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말보다 먼저 혜정의 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묵직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두 발소리가 카펫 위에서 또렷하게 울렸고 테이블 사이를 가로질러 오는 사람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단정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유니폼을 입은 호텔 지배인이었습니다. 그는 혜정의 테이블 앞에서 멈춰 섰고 허리를 정중하게 숙였습니다. 대화가 멈췄습니다. 세라가 잔을 들다가 내려놓았고 정숙이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닫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배인에게로 쏠렸습니다. 지배인은 혜정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혜정 고객님, 예약해 주신 가족연 행사 관련해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이전의 불편한 침묵과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아까의 침묵이 혜정을 짓누르는 무게였다면 이번 침묵은 테이블 전체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소리였습니다. 세라가 미간을 좁히며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테이블인데요. 지배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훈련된 사람 특유의 침착함으로 세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혜정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 확인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워주실 수 있으실지요? 혜정은 잠깐 지배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지금요? 네. 가능하실 때 잠깐만요. 혜정이 냅킨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이상하게도 천천히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혜정의 등 위에 머물렀고 혜정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구 쪽을 향해 걸어가는 혜정의 뒤에서 테이블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세라에게 속삭였습니다. 가종현? 무슨 행사야? 세라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뭐 그냥 아는 사람이겠지.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까까지 있던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테이블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던 세라의 손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재즈는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잔을 들고 있었지만 시선의 방향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혜정이 없는 자리에서 혜정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혜정을 바라보던 눈빛과는 다른 종류의 눈빛으로 호텔 지배인은 혜정을 연회장 안쪽 조용한 복도 끝자락으로 안내했습니다.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켜진 공간이었습니다. 멀리 연회장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이곳까지 오면 낮고 흐릿해졌습니다. 혜정은 그 조용함 속에서 처음으로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배인이 입을 열기 전에 혜정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의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 입구 앞에서 망설이던 것, 세라의 눈빛, 부담될까봐라는 말, 미란의 손이 자신의 손등을 건드리던 온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실처럼 이어져 있었고 혜정은 그 실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제 막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혜정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혜정이 이미 알고 있었고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혜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배인의 말이 끝난 뒤 잠깐의 침묵이 지나고 다시 연회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혜정이 연회장 문을 다시 밀고 들어섰습니다. 테이블의 눈빛이 일제히 혜정에게 돌아왔습니다. 세라도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입꼬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이라는 공간은 소리를 묘하게 전달했습니다.
너무 낮으면 묻히고 적당하면 테이블 너머까지 닿는 구조였습니다. 지배인은 오랜 경험으로 그 적정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예의 바른 음량으로 혜정에게 말했습니다. 혜정의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혜정에게만 향하는 말이었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이라는 공간은 소리를 묘하게 전달했습니다. 너무 낮으면 묻히고 적당하면 테이블 너머까지 닿는 구조였습니다. 고객님, 지난달부터 준비하신 지역 어르신 무료 식사 행사 후원 명단 최종 확인 요청입니다. 세라의 손이 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숙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그분들 식사만큼은 편하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혜정은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제가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어떤 화려한 코스 요리보다 묵직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지배인이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면 오늘 행사비 일부를 익명 후원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혜정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고객님, 지난달부터 준비하신 지역 어르신 무료 식사 행사 후원 명단 최종 확인 요청입니다. 세라의 손이 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숙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혜정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혜정은 지배인을 향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분들 식사만큼은 편하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혜정은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강조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제가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어떤 화려한 코스 요리보다 묵직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지배인이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면 오늘 행사비 일부를 익명 후원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혜정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익명.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혜정은 잘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한 일이라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 평소의 혜정이었다면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조용히 티 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혜정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지배인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혜정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했습니다. 재즈가 흘렀지만 이번에는 그 음악이 배경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침묵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행사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궁금함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혜정에게 던지던 질문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혜정은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한 달에 한 번 식사 자리 만드는 거야. 형편이 어려운 분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랑이 아니었고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는 방식은 아까 세라가 골프 회원권 이야기나 외국계 회사 이야기를 꺼낼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걸 혼자 하는 거야? 목소리 안에 뭔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과시에 동조하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요.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조용함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는 세라의 말이 공간을 장악했을 때의 침묵이었고, 지금은 각자가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의 침묵이었습니다. 혜정은 그 차이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쪼개고 남편 약값을 제하고 딸아이 교통비를 남겨두고 나서 남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때 혜정이 선택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돈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 그 생각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밥솥 앞에 서 있다가 문득 든 생각이었고 혜정은 그것을 그냥 조용히 실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라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혜정아, 너 그런 걸 왜 여기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날이 있었습니다. 감추려고 했지만 감춰지지 않는 날카로움이었습니다. 혜정은 세라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세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짧고 빠른 흔들림이었지만 혜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도 세라의 눈빛은 이렇게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갈 때 세라는 언제나 이 눈빛을 잠깐 드러냈다가 빠르게 감추곤 했습니다. 너 지금 나 망신 주는 거야? 세라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안에 몇몇 테이블이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혜정은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망신은 내가 준 게 아니야. 내가 내 입으로 만든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란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얹으며 세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세라야, 너 방금 부담될까 봐라며 사람을 내쳤잖아. 미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흥분하지 않았고 따지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힘이 있었습니다. 세라는 미란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들었어. 정숙의 말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말이 세라의 발밑에 균열을 냈습니다. 세라가 기대고 있던 동조의 벽이 아주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세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그 말은 방어였습니다. 공격처럼 들렸지만 혜정의 귀에는 흔들리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사람의,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엔 아직 자존심이 남아있는 사람의 목소리. 혜정은 잠깐 테이블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큰일이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순간 그게 다 돌아오거든.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세라에게 머물렀다가 조용히 각자의 접시 위로 내려갔습니다. 그 시선의 이동이 어떤 말보다 크게 세라에게 닿았을 것이었습니다. 혜정은 세라를 무너뜨리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혜정은 아직도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초라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오늘 그 확인이 끝났다는 것. 초라함은 직업에 있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었고, 그 기준으로 보면 이 테이블에서 가장 당당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혜정이었습니다. 세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세라가 말이 없다는 것은 이 테이블 위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낯선 장면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재즈는 흘렀고 다른 테이블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테이블만은 다른 공기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세라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라야, 너 예전에도 그랬어. 늘 누군가를 아래에 두고 그걸로 내가 안전해지는 사람. 그 말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만이 꺼낼 수 있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관찰에서 나온 것. 미라는 세라와 20년을 알고 지냈고 그 20년 동안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그냥 현실적인 거야. 눈치 없이 살면 손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라고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중간에 흔들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혜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너한테 복수하러 온 거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을 확인하러 왔어. 세라가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확인? 내가 정말 초라한 사람이었는지. 근데 오늘 알았어. 초라한 건 옷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의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얼굴에 각자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저녁 자신이 웃었던 순간들을 되짚는 것 같았고, 누군가는 자신이 세라의 말에 동조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세라야, 우리 이제 그만 가자. 그 말은 자리를 파하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계속하지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오늘 저녁 내내 세라의 뒤에서 웃었고 동조했고 때로는 혜정을 향한 말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이 순간 정숙 자신의 얼굴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손끝으로 돌리면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크게 쓰러지는 것보다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더 깊은 균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라의 곁에서 조용히 떠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소란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그것이 세라에게는 어떤 말보다 크게 닿았을 것이었습니다. 세라가 20년 동안 지켜온 것은 돈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 곁에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이 오늘 밤 이 호텔 연회장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혜정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냅킨을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미란이 혜정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는 혜정의 등 뒤로 재즈가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혜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올 때는 보지 않으려 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름답지 않았고 나이 든 흔적이 있었고 피곤함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로비로 나서자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차량 준비해 드릴까요? 혜정은 잠깐 호텔 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바람이 지나가며 가로수를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혜정이 매일 편의점을 마치고 걸어가던 그 밤과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걸어가고 싶어요. 호텔 문이 열렸습니다. 밤 공기가 혜정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편의점 냉장고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른 바깥의 공기였습니다. 계절의 냄새가 섞여 있었고 어딘가에서 음식 냄새도 났습니다. 혜정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혜정은 혼잣말처럼 생각했습니다. 나도 나를 무시했구나. 그 생각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인정하는 것과 용납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스스로를 낮게 봐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기도 했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나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 남편 약을 챙기는 것, 편의점 카운터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혜정은 누군가의 평가로 살아온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화려하지 않았을 뿐이지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호텔이 멀어졌습니다. 발소리가 인도 위에서 고르게 울렸습니다. 혜정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속도로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속도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한 적 없었을까요? 혜정은 오늘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다시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